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자, 의원님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일부터 좀 짚어보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여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장모 어머니 최은순 씨가 법사위 국감에 불출석했으니까 요 동행명령장 요거를 직접 들고 한남동까지 가셨더라고요. 예, 요거 근데 경찰이 관제 입고 100m 밖에서 막아섰다고 하는데 요 원천 봉쇄 이거 혹시 예상 못하셨습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백에 대한 불기소와 예, 이 무혐의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 분노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의 마음이 결국 김건희 여사가 왜 불기소냐, 왜 무혐의냐라는 이 의문점에 대해서 국회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 동행명령장을 저희가 송달하기 위해서 갔는데 예, 그 공모집행에 대해서 경찰이 막아선 것에 대해서 예, 법원의 영장 발부와 동일하게 입법부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예, 그걸 막아선 것에 대해서 당연히 예.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저희는 사실 이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와 예. 국정감사의 동행명령장 발부하는 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 솔직히 이 막아설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용산 경찰서장 지시로 대통령 관저 주변에 경호구역이 지정됐다는 건데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몰려두고 카메라 많이 몰려드니까 요거 경호 차원에서 봉쇄했다 이 얘기거든요. 요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예. 입법부의 공무집행을 위해서 갔던 것이고요. 예. 근데 저희가 위협을 가할 수 있거나 경찰이 한 200명 가까이 계셨던 것 같은데 예. 국회의원 3명이 간다고 해서 또 행정실 직원 2명이 간다고 해서 저희가 가기 전부터 이미 행정실 국회 사무처 공무원 2명이 갈 때부터 이미 막아섰었거든요. 예. 막아서서 저희가 이제 행정실 직원분들이 막아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가로막혔기 때문에 저희가 갔던 건데 예. 저희가 위해를 가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직접 전달은 못 하신 거예요? 이거 그럼 법사위원이시잖아요, 장경태 의원. 그럼 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뭘 예상하고 계세요? 전달은 저희가 못했는데. 이미 국정감사 중에 불출석하거나 예, 또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예, 위증을 한 경우는 저희가 상설특검법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다 수집을 해서 예, 저희가 위증, 불출석 예. 또 어떤 여러 가지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예. 철저히 처벌하기 위해서 음. 상설특검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 김건희 여사하고 어머님 최은순 씨 모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사유서도 미제출한 상태에서 그래요. 예, 불출석했기 때문에 예. 당연하게 영장 청구했는데도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도 문제지만 법정 모독도 문제거든요. 근데 예. 당연히 국회 모독도 동일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 이거 국회법 위반으로 그냥 고발하시는 게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시는 게 아니고 상설특검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상설특검에도 고발을 해야겠죠, 당연히. 네.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이거는 원래 동행명령장 받고 나서 못 갔을 때 처벌 규정이 처벌되는 거지 받지도 못했는데 뭔 처벌이야?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전 국민이 동행명령장 발부하는 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 이 송달의 과정은 당연히 문서로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전 국민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고지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당연히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문서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공모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문제고 또 그 문서가 송달되고 있는 과정인 건 전 국민이 아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의원님,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전달하시려고 그러다가 못 가신 거잖아요. 이거 그냥 우편으로 보내시면 안 돼요? 이거 빠른 등기라면 그 다음날 도착할 텐데. 그러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부러 수령 거절할 수는 없을 거고 우편을. 뭐 집배원이 배달하나 뭐 국회의원이 배달하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오히려 예, 법사위에서 의결하는 그 장면은 예. 전 국민께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집배원이 가면은 경찰이 막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럼 못 받았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한번 드리는 질문이에요. 예, 굳이 왜 가지고 가셨나 그냥 그게 궁금해서. 집배원이 갔어도 막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저번에도 저희가 대통령실 그 민원실에 예, 접수를 했는데 예, 국회의원이 가서 민원실에 가서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경호처 직원이 갖다가 내다 버렸던 그래요? 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냥 가지고 나와서 그냥 저희가 본 앞에서 패대기 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그 담당 경호처 부장도 저는 처벌해야 된다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아나무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지금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담, 만남 이후에 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대 요구안, 요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실하고 당 대표실하고 뭔가 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민주당은 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만남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죠?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취조당하고 온 게 아니냐. 취조? 정말 이 취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의 한동훈 대표를 뭐 혼내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제대로 된 대화가 가능했을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방금 3대 요구안과 관련돼서도 방금 신지호 우리 부총장께서 민생을 챙긴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3대 요구안 중에 민생은 없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시는데 특별감찰관과 민생은 아무 상관이 없기도 하지만 또 특별감찰관이 특검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아니 최혜병과 관련된 사건은 한동훈 대표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도 이제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당에서 계속 해왔던 말이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권이 수사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불기소와 명품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수사가 종결됐거든요. 그러면 이 종결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아무도 납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해야 된다. 결국 이 검찰이 아닌 특검밖에 없다라는 것은 아마 여당에서도 지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검찰이 무혐의한 상황에선 또 불기소한 상황에선 우리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아마 모르겠어요. 간청을 드렸는지 뭐 사진을 보니까 거의 읍소 수준이던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검찰이 불기소했기 때문에 지금은 특검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의원님 한민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와 같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논의를 해볼 것 이렇게 공식 제안했는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진짜 발의한다고 하면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으신 거예요? 뭐 일단 저희가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돼서는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대로 제3자 추천에 대해서 동의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 추천권을 저희가 이미 최혜병 특검법에 담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저희도 검토할 수 있고요.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내실 있게 다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지호 부총장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그 회담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제로 삼지 않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민생 얘기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뭐 이제 한동훈 대표의 결심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예. 상황은 벼랑 끝에 몰린 한동훈 대표가 예. 과연 이 절벽 아래로 떨어질 건지 아니면 뭐 당 대표로서 예. 유지할 것인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 이 당 대표가 여야 회담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순간 예. 대통령실에서는 불쾌감을 드러냈거든요. 예. 아니 어떻게 이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많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여당의 대표가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예. 불쾌감을 드러내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의제를 정하지 않고 두 분이 아마 자유롭게 예. 여러 전국 현안에 대해서 예. 또 전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제를 뭐 제한하지 않고 이야기하실 거고요. 알겠습니다. 만약 예. 의제를 제한한다면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지금 저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남 이후에 지금 뭐 당 국민의힘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친한계 쪽에서도 이러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 한동훈 대표한테 먼저 발의하세요. 이게 아니고 기존의 특검법보다 좀 수준을 낮춰서 국민의힘이 받을 만한 안을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제안하면 안 돼요? 그러면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하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의원님이 그렇게 하실 생각 없으세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 공개적으로 네. 한동훈 대표 발의를 하시면 네. 국회의원 10명을 못 채우시면 제가 공동 발의하겠다라고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 발의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그냥- 10명을 못 채우시면 예. 근데 지금 이미 뭐 대통령께서 여당 대표와의 면담 이후에 예. 보내버리고 심지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것도 아니고 어허. 추경호 대표를 불러서 따로 이 만찬을 하셨잖아요. 예. 너는 내 식구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례였죠. 그렇기 예. 때문에 뭐 그 부분도 대통령실에서 개입하지 않길 바라지만 예. 최소한 한동훈 대표께서 또 이 여러 가지 이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 추경호 대표께서 뭐 의총 결정사항이다라고 예. 했지만 아니 당 대표가 의원총회를 물론 뭐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의총의 추인을 받아야지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도부라는 건 당을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도 국민의힘 당원 아니십니까? 예. 그러면 당 대표의 또 당의 지도부의 의견을 따르셔야 되는데 그걸 의원들만의 논의장으로 끌어가겠다. 이거는 뭐 사실상 저는 해당 행위라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께서 이 당을 통할하는 당 대표인 만큼 예. 잘 지혜로운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 마찬가지로 이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이 예. 교섭단체가 법안을 발의하지 못한다.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동훈 대표의 제1호 법안, 예. 1호 법안이 뭔지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어제 네. 뉴데일리 보도 보니까 민주당 최고위원 발언에 따르면 이번에 있을 여야 대표 회동에서 임기 단축용 원포인트 개헌을 이재명 대표가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보다는 이게 더 현실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 신빙성 있는 얘기예요? 임기 단축은 개헌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이렇게 현실성은 별로 많지는 않다. 그래요? 고요. 예. 예. 현실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예. 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예. 사실 오히려 지금 임기 단축 얘기보다는 예.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허. 이 제2요구권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예. 뭐 차라리 8명이라도 예. 국민의힘에서 동조해 주시는 게 예. 개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래요? 예. 확실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제도 문화일보 기사 보니까 어제 1차 회의 있었잖아요. 집권플랜본부 민주당. 네. 이게 사실상 탄핵에 대비한 인수위다. 뭐 이렇게 문화일보에 해석했던데 요 해석은 어떠세요? 뭐 일단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예. 지금 시중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돈이 말랐다, 아하.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민주당에 또 야당도 대안을
또 제안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대안 마련할 수 있는 아주 긴급한 대책 회의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